정말 너랑 결혼할 줄 알았어? 멍청한 놈. 형, 세경아? 주위 사람들도 당황하고 친형이 동생 여자를 가로채다니. 완전 막장 드라마잖아. 그때 해맑고 눈치 없는 여자는 남자 몸에 묻어있는 케이크를 먹고 그 모습을 형과 동생의 전 여친은 비웃네요. 내 동생 불쌍히 죽겠네. 쪽팔림의 남자는 누구 저랑 결혼할 사람 없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저요. 오빠 잘생겼어요. 멍청이랑 바보라니 천생연분이 따로 없네. 그렇게 남자는 결혼하게 되고 다음날 부사장님 지금이라도 저 여자 보내고 소개팅 잡을까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내일 있을 입찰이 중요해요. 이번에는 꼭 가야 해요. 준비는 잘 되었겠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때 여자가 달려오더니 서류에 낙서를 하고 남자가 살펴보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은 낙서였죠. 이럼 되네요. 됐네요. 이걸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더러운 여자를 보더니 이분 좀 씻겨주세요. 저 따라오세요. 깨끗이 씻은 여자는 더 이뻐지기 위해 마스크팩을 하고 그거 어디서 났어요? 그 팩 세경이가 맨날 하는 건데. 그때 내가 미쳐. 내 화장품하고 옷들을 망가뜨리면 어떡해. 저거 다 내가 사준 건데 뭘 그래? 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야? 아직도 그 일 마음에 담아두는 거야? 오빠 엄청 쪼잔하네? 긴 말 필요 없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전 여친이 나가고 오빠 멋있어. 하고는 뽀뽀를 하네요. 다음날 준비는 잘 됐겠죠? 불편한 몸으로 여기까지 잘 굴러왔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겠지만 말이야. 글쎄, 해봐야 알겠지. 형과 전 여친은 비웃더니 동생의 직원을 부릅니다. 수고했어 김 실장. 당신이 어떻게? 네 덕에 이번에도 우리가 따겠네. 어떻게든 서류를 뺏으려고 하지만 남자의 몸으로는 무리였고 지켜보던 여자는 우리 오빠 괴롭히지 마. 넌 뭐야? 저리 꺼져. 라며 여자를 밀치네요. 괜찮아요? 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주제도 모르고 까부니까 그렇게 돼지 조용히 살면 얼마나 좋아. 넌 3년 전 교통사고가 우연 같니? 형이 그런 거였어? 그렇다면 어쩔래? 하고는 자리를 떠나네요. 그리고 입찰 발표에서 그럼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입찰은 5분 그룹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난 납득 못해. 당장 너네 대표 데려와. 그때 문이 열리더니 절 만나고 싶다고요? 바보 여자가 알고 보니 대표였네요. 너가 대표라고? 당신이 한 행동은 지금까지 잘 봤습니다. 앞으로 이 업계에서 일 못하게 제가 손 좀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오고 거기에는 형이 지금까지 한 만행이 적혀 있었죠. 그렇게 형은 몰락하고 왜 바보인 척하며 나한테 접근한 거죠? 3년 전 교통사고에서 절 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일어서더니 저도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절 지켜주셔서. 두 사람의 사랑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네가 대표님 딸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똥을 먹겠소. 이게 감히 우릴 속이려고 해? 참 뻔뻔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도열하고 그 뒤로 남자가 들어오네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두지 못해? 남자의 말에 사람들은 비키고 여기 당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뒀습니다. 아가씨 사랑합니다.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딸인 거 아니지?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당신이 저희 장애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요. 웬 잡것이 와서 남의 결혼식에서 그것도 남의 여자한테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 한 행동 생각 안 나? 뭐라고? 아가씨 재력만 보고 접근해서 돈 뽑아먹다 장애 생기니까 바로 버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소설을 써라. 어디서 거짓말이야? 증거 그렇게 원한다면 지금 보여줄게. 그러자 대형 화면에 그동안 남자가 한 만행들이 보여지고 이래도 인정 안 할 거야? 내가 착해서 그렇지 안 그럼 저런 장애인한테도 누가 정을 줘?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결국 여자는 이런 똥보다 못한 놈. 내가 저런 놈을 사랑했다니. 괜찮아? 들어가서 쉴래? 아니야. 나 지금 저 놈을 어떻게 짓밟아버릴까 너무 신나. 뭐라고? 너는 여전히 날 버린 거 후회하네? 당연한 거 아니야? 주제 파악 못해? 그리고 점점 선을 넘는 조롱이 여자에게 이어지고 거기에 동조한 하객들도 여자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참다 못한 여자가 결국 휠체어에서 일어서고 발차기를 시원하게 날리네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3년 전 너 구하려다 교통사고 났던 거 기억 안 나? 그건 난 널 구하려고 날 희생했는데 덕분에 피눈물도 흘려보고 참 고생 많았지. 그러니 이제는 너가 피눈물 흘릴 차례야. 그때 남자한테 전화가 오더니 네 회사가 파산되었다뇨? 각오해. 이제 시작이니까. 여자의 복수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차가 오고 다행히 차를 피했지만 휠체어에서 떨어졌네요. 거기 젊은이 혹시 저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나 바쁘니까 알아서 좀 일어나시오. 그리고 거기 아가씨 저 휠체어 타는 거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나 안 보여? 나 지금 면접 가는데 옷 더러워지게 내가 도와줄 것 같아? 그 모습을 여자가 지켜보고 할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잡고 일어나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근데 염치 없지만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 회사가 이 앞 건물인데 거기까지 휠체어 좀 밀어줄 수 있나요? 네 도와드릴게요. 잠시 후 할머니 여기 맞나요? 맞아요.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나서 돕는 동안 행복했어요. 그리고 마침 면접장도 이 근처라서요. 아이고 내가 바쁜 사람 시간 뺏었네. 얼른 가봐요. 조금 더 늦어도 상관없죠. 혹시 더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정말 됐어요 아가씨. 면접 보러 얼른 가요. 그럼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실래요? 금방 면접 끝내고 와서 도와드릴게요. 놀랍게도 여자를 기다리느라 면접은 시작되지 않았고 대표님 저런 기본적인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것을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제 시간에 온 저희는 바보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 모인 것 같으니 각자 자기소개하세요. 저는 서울대에서 졸업했고 다른 회사에서 3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 출신이고 실리콘밸리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저런 것들 한 트럭 갖다 놓는 것보다 제가 더 좋을걸요? 그러고는 누가 이력서를 먼저 줄지로 싸우네요. 결국 면접장에서 이게 뭐 하는 것들이에요? 마저 소개해보세요. 저는 고졸이긴 하지만 8년간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8년 일하면 뭐해? 고졸이잖아. 그냥 쿠팡이나 가버려. 다들 조용히 하시고 다음 PT 면접 하겠습니다. PT 면접이 끝나고 이번 공채는 저분만 채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미쳤어요. 저희를 안 뽑고 저런 고졸을 뽑다니요. 날 선택 안 하다니 여기 곧 망하겠네.
그때 아까 그 할머니가 들어오더니 저것들 뽑았으면 내가 혼주를 내주려 했는데 다행히 내 아들이 날 닮아보는 눈이 있구나. 인성 좋은 여자의 앞날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굉음을 내며 달려오는 자동차가 여자를 들이받고 세경아 이제 그만 보내드리자. 엄마, 아빠. 갑자기 교통사고라니. 그렇게 돈 많던 사람들도 한순간이네. 인생 참 부질없다. 그때 전화가 오고 여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다녀올게 사랑해. 그리고는 아내한테 뽀뽀한 입술을 닦네요. 언제까지 그 여자랑 살 거야? 나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 지겨워. 조금만 참아. 어차피 그 늙은이들 죽었잖아. 상속 끝나면 바로 이혼해서 재산 절반 챙겨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만약 순순히 이혼 안 해주면? 그럼 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여보 춥게 왜 그러고 있어. 힘들겠지만 유산 상속 문제도 빨리 처리해야지. 고마워 여보. 그리고 부모님 전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이제 서명만 하면 돼. 여보는 괜찮지? 그럼 여보 부모님 돈인데 난 괜찮지. 돈독 잔뜩 오른 남편은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억울해하지 마. 며칠 뒤 굉음을 내며 자동차 오더니 여자를 들이받고 쓰러진 여자를 사진 찍네요. 확인 후 입금해주세요. 슬프시겠지만 이 서류에 서명하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제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제 곁에 있던 아내가 죽었다고요. 진정하세요. 이런다고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지 않아요. 얼른 서명해주세요. 하늘도 야속하지. 딸마저 데려가네. 하지만 서명하자마자 남편은 표정이 바뀌었고 그때 전화가 와서 확인해보니 거기에는 죽은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어딜 그렇게 둘러봐? 넌 죽었잖아. 너 때문에 한 번 죽어봤지. 덕분에 너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 줄 알겠더라. 사실 아내는 비밀리에 부모님의 죽음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남편이 부모님 차량의 브레이크를 고장내 부모님을 죽인 범인이라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을 감시하고 있었고 결국 모든 게 아내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역겨운데 이제 그만 연기하지? 그러자 남편은 실성한 듯 한참을 웃더니 그래서 뭐? 그 늙은이들 죽인 증거는 없고 이미 네 재산은 다 내 거야. 정말 제대로 보고 서명한 거 맞아? 알고 보니 남자가 서명한 서류는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혼서류였죠. 그리고 증거는 여기 있어. 평생 감옥에서 썩을 준비나 해. 남자가 더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자가 삿대질을 하자. 이게 어디서 삿대질이야? 라면 머리끄댕이를 잡네요. 며칠 전 무슨 영문인지 손녀와 할머니의 몸이 바뀌었고 할 수 없이 손녀와 몸이 바뀐 할머니가 대신 출근을 하고 있네요. 손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머니는 신나 있지만 금세 과도한 업무량에 좌절하네요. 이 서류 100부 복사해줘. 회의 소집해. 밑에 가서 커피 사와. 야야,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걸 해야겠냐? 이거 노인학대다 이놈들아. 세경 씨 나 몰라요? 할머니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팀장님이라고요. 난 네 할미다. 쟤 미쳤나 봐. 잠시 후 세경 씨 휴가 취소야. 왜요? 우리가 휴가 가야 하거든. 그래서 세경 씨 휴가 취소시켰어. 그렇다고 말도 없이 이렇게 취소시킨다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호구로 보였는지 딱 감이 오네요. 그러자 상사가 삿대질을 하고 할머니도 지지 않고 머리끄댕이를 잡네요. 그때 너네 다 올라와. 이 제안서 잘 썼네. 이건 세경 씨가 담당해. 저 프로젝트는 패션 쪽인데 세경 씨 지금 입은 꼬라지를 보면 신뢰가 안 가네요. 뭐라고요? 맞아요. 괜히 맡겼다가 망치면 저희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요. 왜요? 당신들 성과 내가 다 가져가니 배 아파요? 본부장님 얘 좀 보세요. 저희는 회사 생각해서 말한 건데 얘는 자기만 생각하네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사과드려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사과하냐? 그럼 앞으로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일해요? 그런 관둬라. 사람들이 너한테 그러는데 왜 계속 다니려고 하느냐? 이 할미만 찢어지는 줄 모르고. 할머니 조심해요. 차를 피하려다 두 사람의 머리가 세게 부딪히고 할머니 괜찮아요? 원래대로 돌아왔다. 세경아, 아까는 할미가 큰 소리 내서 미안하다 하지만 진짜 그런 곳은 널 성장시키기보다 이용만 할 뿐이야. 너의 인생을 그런 곳에 투자하기엔 넌 너무 젊어. 그리고 며칠 뒤 제안서 내용을 모르면 어떡해. 곧 고객 도착하는데 어쩔 거야.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저 사람들은 그냥 제 성과만 가져가고 만든 건 저니까요. 마침 잘 왔어요. 세경 씨가 발표 좀 해요. 네, 전 오늘부로 퇴사했는데요. 알아서들 잘해봐요. 저 사람들 이제 큰일 났네요. 여자의 젊음을 응원한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옷을 벗더니 잠시만요. 엄마, 여기 엄마가 보고 싶다던 내 남자친구 어서 인사해.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내 남자친구는 성격도 좋고 회사 대표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딸아, 네 아빠 이번에 또 암이 재발됐대. 이번에도 병원 신세 져야 하는데 이 엄마는 걱정된다. 걱정 마, 엄마. 이번에도 아빠 금방 건강해지실 거야. 그럼 좋겠구나. 근데 딸아, 혹시 돈 좀 보내줄 수 있니? 돈이 없구나. 곧 월급날이야. 월급 받으면 바로 보내줄게. 우리 딸 미안하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한테 자꾸 이런 부탁만 해서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가 나 키우느라 고생했지. 이제 내가 책임질 차례야. 그리고 나 서울대 나와서 잘 벌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고맙다 내 딸. 언제 이렇게 다 컸을까. 그래, 항상 몸 건강하렴. 응, 엄마 아빠도 건강해. 안녕히 계세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대표님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방금 서울대 졸업했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왜 서울대 졸업생이 우리 회사에서 청소부를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 회사의 기획자로 지원했어요. 하지만 장 팀장님이 저 같은 시골 출신은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해서 청소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책상을 치더니 그 말을 그대로 믿나요? 장 팀장님이 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기획일도 주면서 잘하면 보너스도 주셔서 믿었어요. 회사 기획팀 소속도 아니면서 일이라고요? 그건 그냥 불법으로 부려먹은 거잖아요. 그럴 분이 아닌데? 최근에 장 팀장한테 어떤 기획서를 만들어줬어요? 다 기억 안 나지만 최근에 바디워시 기획서 만든 게 기억나요.
이번 저희 회사 매출 1등 상품을 당신이 만들었다고요? 보너스는 얼마 받았나요? 이번에는 보너스 안 주셨어요. 여자의 말을 들을수록 대표는 어이가 없어지고 보너스가 없다고요? 이번에 그 기획서 잘 썼다고 제가 장 팀장한테 500만 원이나 보너스 줬는데요? 일단 이 기획서 가지고 장 팀장한테 가서 보너스를 요구해보세요. 그리고 여자가 나가자 사장은 어디론가 전화하네요. 팀장님 이 기획서는 보너스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너는 양심도 없어? 누군가 그 상황을 엿보고 이런 쓰레기 가지고 보너스를 달라 해? 하지만 팀장님. 시끄럽고 다른 기획일 있으니까 그거나 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가 아프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네 아빠 아픈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닥치고 나가지 못해? 그렇게 여자는 욕만 먹고 나가고 자기야 그걸로 우리 해외여행 가자. 알겠어, 어디 갈까? 아까 몰래 훔쳐보던 남자는 대표의 비서였고 대표는 비서를 통해 모든 내용의 전말을 알게 되었네요. 왕 비서 아까 그 청소부 불러줘요. 그리고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너스입니다. 이걸 전부요? 당신은 받을 자격 있어요. 그때 대표님 부르셨나요? 넌 팀장님 오셨는데 안 꺼져? 조용. 그것보다 장 팀장 저분이랑 아는 사이죠? 대표님 제가 청소부를 일일이 어떻게 알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왜 기획일을 시키나요? 저분이 이번 바디워시 기획서를 만든 거 다 알아요. 기획팀장 직책은 장식인가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이 친구가 만든 거예요. 맞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정말요? 제가 감히 대표님 앞에서 거짓말하겠어요? 그래요. 마침 만든 사람도 있고 제품도 있겠다. 어디 한번 발표해봐요. 대표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팀장과 A는 당황하고 그럼 이 제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이쁘네요. 듣다 못한 대표는 됐어요. 전혀 모르네요. 이번에는 당신이 해봐요. 네, 대표님. 그러자 여자는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나게 발표를 끝내고 이 여우가 저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닥쳐. 당신은 혓바닥이 걸레로 되어 있나 아직도 거짓말만 하고 있네? 오늘부터 청소부는 당신이야. 이제 팀장 자리가 남았네요. 당신이 팀장 해볼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자의 앞날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여자는 왜 따귀를 맞고 전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한 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왜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경비원은 대답을 망설이고 말해봐요. 그냥 여기 근처 개한테 물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회사는 애완동물 출입금지라개가 없을 텐데요. 당신이 솔직히 말해야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때 배달원이 급히 달려오고 어딜 올라가려고 해요? 놔줘요. 이거 황 팀장 배달인데 무조건 사무실까지 올려달래요. 어제 1층에 놨다가 뺨 맞는 거 보셨잖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알겠어요. 얼른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표가 막아서고 당신 경비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황 팀장이 자기 요청대로 안 하면 사람을 패는데 어떡해요? 그럼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도 안 하고 회사 규율을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이미 신고했죠. 신고를 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 정도 인내심도 없어요. 하지만 기다려도 소용없는 걸 어떡해요? 신고해봤자 황 팀장한테 보복성 폭행만 당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꼴이 된 거잖아요. 대표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듣다 못한 대표는 당신 저 믿고 황 팀장한테 내려오라 하세요. 그리고 당신 옷 좀 빌릴게요. 잠시 후 황 팀장이 내려오고 내가 분명 사무실까지 올리라 했지? 어제 못 들었어. 내 요청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비원을 보더니 설마 네가 막은 거야? 어제로는 부족했나 봐. 아예 병원에 입원시켜줄까? 라며 때리려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막아. 내가 이 회사 총무팀장이자 대표 여자 친구인 거 몰라? 당신이 대표 여자친구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너도 쟤처럼 휠체어 신세지기 싫으면 터신 잘해. 회사에서 알면 어떡하려고 이래요? 어차피 그런 벌레들이야 내 남자친구가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건데 뭘 신경 써? 이거 완전 망상병 환자네? 이게 배달원 주제에 뭐라 했냐? 죽고 싶어. 라며 대표를 밀치는 순간 직원이 와서 대표님 여기서 뭐 하세요? 급격히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지네요. 뭐야 아까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가고 그래? 대표님 그게 손 안 치워. 그리고 네가 왜 내 여자친구야? 사실 제가 신입이라서요. 근데 저 경비원이 저한테 찝쩍거려서 거짓말 좀 했어요. 내가 봐주려고 했는데 이게 끝까지 거짓말이네? 대표님 저런 놈이 말하는 거 믿지 마시고 제 말을 믿으세요. 닥쳐. 넌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경비 폭행으로 법적 조치도 할 테니 콩밥 먹고 정신 차려. 여자가 오래오래 콩밥 좀 먹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야 웬 안진뱅이가 있어? 뭐 하는 거예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보여서 치우는 중인데? 지금 손님한테 그게 맞나요? 넌 구두 신을 필요도 없잖아. 그냥 휠체어나 사러 가. 지금 장애인 비하하시는 건가요? 신고해도 상관없겠죠? 신고해 누가 네 말을 믿어줄까? 그리고 점장은 한 여자를 부르더니 야, 얘 좀 내보내. 그 상황을 보던 직원은 점장님 제가 손님 안내해드릴게요. 직원은 누구와 참 다르네요. 그리고 구두를 신으려는 여자를 보더니 안진뱅이가 혼자서 신을 수 있겠어? 점장은 여자를 비웃고 가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떠세요? 제 발보다 조금 작네요. 제가 금방 더 큰 사이즈로 가져다 드릴게요. 점장님 이 구두 더 큰 사이즈 어딨나요? 저기 있는 거 안 보여? 네. 야 동작 그만. 그리고 쓰레기통을 열더니 그곳에서 구두를 꺼내고 망가진 부분에 본드를 붙이네요. 점장님 그건 못 파는 거잖아요. 쟤한테는 이게 어울려.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야? 어차피 팔면 다 똑같아. 전 못 팔아요. 너네 엄마 여전히 병원에 잘 계시지? 그러려면 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이 여유 있나 봐? 지금 협박하는 건가요? 너하기 달린 거야. 못 팔겠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닥치고 팔아.
잠시 뒤. 손님 다 해서 20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구두를 안 주네요. 손님 먼저 결제부터 해주셔야죠. 그리고 결제하려 하는 순간 손님 이거 사실 불량품이에요. 네? 그게 너 내가 불쌍해서 뽑아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때 여자가 구두를 신고 일어서더니 여기만 왜 매출이 역성장하는지 알 것 같네. 과연 이 여자의 정체가 뭘까요? 오늘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보 이제 당신 쓸모없으니 꺼져? 충격받은 남편이 쳐다보자 뭘 멀뚱히 쳐다봐. 꺼지라고.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저 남자는 누구고? 보면 몰라. 내 남자친구지. 너랑 다르게 5분 그룹 대표거든. 저 사람이 대표라고? 혹시 사기꾼 아니야? 왜 우리 창수 씨 의심해? 지금 창수 씨 질투하는 거야. 난 당신이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아 시끄러워. 착한 척 그만하고 꺼지라고. 폭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병원에 누워있지 갑자기 왜 집에 와서 귀찮게 앵앵거려. 차라리 꽉 죽어버려서 사망보험금이라 주던가. 진짜 도움이 안 되네. 남편은 아내의 달라진 모습에 충격받고 우리 결혼할 때 당신 이러지 않았잖아. 평생 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 네 모습을 봐. 넌 이제 장애인의 빈털터리야. 내가 멍청하게 썩은 동아줄 계속 잡을 이유가 어딨어? 다시 생각해봐. 우리 좋았잖아. 너만 그렇게 생각하겠지. 구질구질하게 그만 매달리고 이혼 서류에 사인해. 정말 이대로 끝이야? 난 1초라도 빨리 끝내고 싶거든. 빨리 사인하라고. 계속 그렇게 버티다 너부러진다? 선을 넘는 독촉에 결국 남편은 사인을 하고 좋아, 우리 이제 끝이야. 자기야 이렇게 쉽게 끝날 거 뭘 그렇게 고민했어? 그러게 고민하던 내가 참 바보 같았어. 그럼 이제 약속한 지방 건설 프로젝트 같이 하자. 당신 혹시 저 사람 말 믿고 그런 거야? 너야말로 왜 계속 우리 자기 의심해? 그리고 프로젝트 이야기라면 신경 꺼. 어떻게 신경 끌 수 있겠어? 내 회사 이야기인데? 이거 웃기는 놈이네. 다리가 아니라 머리를 다쳤나 헛소리야. 요새 나 사칭하는 놈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그게 너였구나? 그때 대표님 확인은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대표가 휠체어에서 일어서고 옷을 갈아입네요. 그 사이 남자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고 아까 표정은 어디 가고 왜 죽상이야? 당신이 예전부터 돈 밝히고 남자 밝히는 것 때문에 내 신분도 숨기면서 살아갔어. 근데 어디서 저런 잡놈한테 속아서 귀엽고 이 난리를 펴? 그게 닥쳐! 당신이야말로 내 눈앞에서 꺼져! 아내가 더 고통받아야 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빠 꼴이 왜 그래? 이 촌년은 또 왜 불렀고? 이번에 출장 갔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하반신을 크게 다쳤어. 얼마나 크게 다쳤는데? 당장 수술이 필요하대. 근데 수술비가 5억이야. 5억이나? 겨우 5억? 오빠 회사 잘 나가잖아. 그 정도는 껌이지 뭐가 문제야? 그게 사실 내 회사 파산한 지 꽤 됐어. 에이 장난 그만해. 장난 아니야. 우리 결혼 예물로 약속했던 강남 아파트 같은 거 못 해줄 것 같아. 미안해. 그래도 우리 결혼식장은 다 예약되어 있어서 다행이야. 라며 꽃다발을 주자 누가 이런 거 갖고 싶대. 이제 빈털터리의 장애인인데 내가 미쳤다고 결혼하겠어. 그러기엔 내가 너무 아깝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며? 그 말을 믿어? 이참에 말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건 오빠가 아니라 오빠 돈이야. 차라리 이 촌년이랑 결혼의 거지와 바보라니 완전 천생연분이잖아. 여자의 조롱에 소꿉친구는 자리를 피하고 잘 봐. 이게 현실이야. 너 같은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파혼하자고.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이제 벌레나 다름없어. 그때 소꿉친구가 다가와서 너 왜 다시 온 거야? 오빠 당장 5억 같은 큰 돈은 못 구해. 그래도 집 팔아서 이 카드에 5천만 원 넣어뒀어. 이걸로 급한 불부터 꺼. 나머지는 사채를 쓰더라도 내가 구해볼게.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어머 감동적이네. 근데 그런 코딱지 같은 돈으로 뭘 하려고. 이제 재미도 다 받겠다. 난 먼저 갈게. 그때 비서가 오더니 대표님 제 말대로 하길 잘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대표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준비했지만 비서는 여자가 진심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고 대표에게 명품과 재산을 내려놓은 채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그녀의 진짜 마음을 시험하게 한 거였죠. 오빠 사실 나도 농담한 거야. 오빠 아니면 내가 누구랑 결혼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난 속물인 사람은 딱 7색이거든. 그러니 내 눈앞에서 꺼져줄래? 민망함에 여자는 빠르게 사라지고 세경아, 내가 너무 늦게 널 찾은 것 같아. 나랑 결혼해줄래? 네 오빠. 두 남녀의 행복한 앞날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